자, 5번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작성한 보건교육 계획서입니다. 작성 방법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자, 프로체스카에 의해서 개발됐던 변화 단계 모형의 근거에서 설명하래요. 자, 변화 단계 모형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파트에서 나와요? 지역사회 건강 증진 모형에서 나오죠. 건강 증진 모형 안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중요한데 옛날에 기출 1순위는 그 중에서도 프리시드 모형이었어요. 근데 요새 프리시드 모형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점점 출제 경향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더라. 얘 A급 잡아주셔야 돼요. 프리시드 역시 그동안 기출이 많이 돼 왔고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A급입니다. A급인데 중요하고 뜨고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A급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기역, 디귿, 집단이 어느 변화 단계인지를 제시할 것. 니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다음 단계로 진전하도록 하는 변화 과정 요소를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 단계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이론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화 단계 그리고 변화 과정입니다. 자, 문제를 좀 봤더니 자, 보건교육계획서의 교육명이 금연교육이에요. 자, 변화 단계 모형에서 예시를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금연,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인병 예방 사업이고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목표는 흡연 성인 금연 시도율을 7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시도하는 비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을 3개의 분반으로 만들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할 겁니다. 얼마나 교육할 거고요. 장소는 어디입니다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죠. 분반의 기준을 기역반, 니은반, 디귿반. 기역, 아직도 금연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니은, 금연을 할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디귿,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3개의 반을 나눴답니다. 자, 이 3개의 기준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 어느 변화 단계인지 판별해낼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 과정을 써줄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요. 자, 범이론적 모형, 횡이론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너무 중요한 이론. 무조건 A급 이론. 특정 건강 행위는 다양한 변화 단계와 변화 과정을 통한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행위로 인한 효과와 손실을 통한 의사결정 균형과 어떤 특정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하고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그 변화까지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변화, 이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이론적 모형 변화 단계 모형입니다. 자, 변화 단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볼게요. 자, 무관심 단계, 계획 전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무관심 단계는 6개월 이내에 행동의 변화에 의지가 없어. 나 담배 끊을 생각 전혀 없는데?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돼?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담배 피는 거 진짜 괜찮거든. 문제 하나도 없어. 우리 할머니 담배 피고도 100세까지 살았어. 문제인식 전혀 못하죠. 그러면서 옆에 자꾸 끊어라 하니까 난 생각 없는데 끊으라고 하니까 변화를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관심 단계로 넘어오면 문제를 인식해요. 문제 전혀 인식 못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합니다. 자, 6개월 이내의 문제의 장단점과 해결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문제가 장단점, 해결책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래, 이거 문제 맞네. 문제 맞아. 내가 변화해야겠다. 근데 언제? 6개월 이내. 언젠가는 내가 꼭 끊을 거야. 내가 곧 끊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포인트 여기 잡아주셔야 돼요. 자기 효능감은 낮으나 인지된 유익성은 높다.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끊는다고 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좋다는 건 알아요. 끊는 게 좋다는 건 알아요. 자, 세 번째 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자, 행위 변화 의도와 행동을 결합시키려는 단계. 1개월 이내, 6개월에서 지금 1개월로 내려왔어요. 곧 끊을 거라는 거예요. 건강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했던 계획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담배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어. 그렇다면 준비 단계예요. 어쨌든 문제를 인식했고 곧 다시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고 곧 담배를 끊을 거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준비 단계로 옵니다. 자, 실행 단계예요. 행동을 이미 시작했어요. 행동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6개월 이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행동 변화가 실행되는 단계로 행위 변화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습관화되지 않아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하지 않으면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있어. 그래, 나 지금까지 끊었는데 앞으로도 끊을 수 있지 라는 자신감은 생기지만 죄의식, 실패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고 싶은 거예요. 자, 유지 단계, 실행 단계에서 시작한 행위 변화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에 습돼서 붙었습니다.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됐어요. 행위 변화가 점점 습관화, 되돌아가려는 성향은 줄어드나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 줄어들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죠. 자, 각각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다음 단계로 넘어설 때 필요한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지적 변화 과정이에요. 자, 의식을 상승시키자. 의식을 고양시키자.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무슨 의식? 그 행동이 문제라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문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찾는 것. 타인을 관찰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춰서 정보를 해석한다. 미디어 활동, 피드백, 설명. 자, 담배 해독에 대한 책, 신문, 잡지를 읽는 것. 나 담배가 나쁠 거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있잖아. 요즘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신문에도 책에서도 나와. 이건 문제야?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담배를 끊었을 때 2점. 담배 끊는 포스터 읽는 거. 자조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거. 의식을 상승시킨다. 문제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것들을 얘기하면 돼요. 문제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들. 자, 극적 전환. 불건강 행위 위험 요소와 함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이것을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양가 감정을 해소시킨다. 내가 담배가 나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역할극을 시키면서 자, 너 담배 몇 년간 폈던 사람이거든. 이 담배로 인해서 병에 걸린 거야.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담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거야? 담배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경험하게 해줘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래, 담배를 끊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해소시킬 수 있어. 해소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담배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는지를 경험하게끔 해줬다가 이것을 확 해소시켜요. 그러면 담배 끊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극적 전환이에요. 양가 감정을 해소시킨다. 이완,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심리극, 우울감 해결. 자, 자기 재평가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준비 단계로 이동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정서적,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자기 기준이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3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난 굉장히 멋진 사람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담배에 찌들어 있고 그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막 풍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를 한번 재평가해 보는 거죠. 담배에 찢은 자기의 모습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사회적 해방. 사회 내에서 생활 방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사회적으로 행동 이행에 대한 대안이나 환경적 기회를 증가시키고 기회를 증가시킨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적 해방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금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금연하면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내가 담배를 필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옆에 금연 표지판이 딱 있어요. 담배 펴요, 안 펴요? 안 핀다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할 기회를 증가시켜줘요. 뭐가? 환경이. 그러면서 나 담배 끊었어 라고 하면 주위에서 대단해, 우와 이거 한단 말이에요. 되게 반겨한다고요. 이런 인식, 이런 거,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사회적 해방입니다. 자, 환경 재평가. 개인의 습관 유무가 어떻게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서적, 인지적으로 사정하고 고려하는 과정이다.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내 주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평가해보자. 환경 재평가. 자, 행위적 변화 단계입니다. 변화 과정입니다. 자, 조력 관계. 조력, 도와준다는 거죠. 문제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타인의 도움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사용하는 지지관계를 형성한다.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자조 모임, 지지, 연대, 역조건을 형성한다. 행동관계나 유지단계에서 문제 행위를 긍정적 행위나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처 방법을 가르쳐준다. 기술을 가르쳐준다. 이완요법, 둔감하게 하기, 긍정적인 자기 주장. 흡연 대신 운동에 참여하든지 해서 흡연의 욕구를 무마하는 것이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있잖아.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담배를 폈거든. 근데 있잖아.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잖아.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운동할 거야. 옛날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폈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할 거야. 바꿔주는 거죠. 조건 형성. 자, 강화관리. 준비와 행동 단계에서 적절하다. 긍정적인 행위 변화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자, 강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이 행동을 중단시켜 주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자, 얘가 지금 긍정적인 행위 하고 있어. 금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해주고, 내가 담배 안 피니까 그 담배값 모아서 나를 위해서 뭘 써야지? 보상해 주는 거죠. 불건강 행동에 대한 보상을 감소시킨다. 내가 담배 피면 담배값의 5배를 기부하겠어. 이런 것들. 자, 조건부 계약, 공공연하기, 은밀하게 강화. 스스로 담배 끊는 것을 칭찬하는 것, 친구들의 칭찬. 칭찬을 통해서 그 행동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강화입니다. 자, 자극을 통제하는 거예요. 행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절한다. 극복할 대안을 시도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적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환경의 재구성, 고위험 신호 피하기. 내가 다른 데는 다 잘하는 데 있잖아. 꼭 술자리만 가면 담배를 펴. 술자리만 가면 담배를 핀대요. 술자리가 담배를 피게끔 만드는 자극물이었죠. 그럼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를 통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자극통제라고 해요. 자, 자기예방.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결심을 공개함으로써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실한 책임을 갖도록 한다. 자, 내가 꼭 뭘 할 거야. 해내고 말 거야. 그 결심을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목표하는 것이 더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게 자기 해방이에요. 나 몇 월 며칠부터 담배 끊는다. 내가 입 밖으로 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해방입니다. 자,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나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 문제인식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 문제인 거 알겠어. 근데 지금은 당장은 못 끊겠고 한 6개월 이내 끊을게. 끊어야지. 그래, 끊어야지. 내가 곧 끊는다. 1개월 안에 끊을게.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행동이 시작됐는데 아직 그 행동의 유지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의 유지가 6개월 이상 넘어간 거죠. 문제인식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게 문제인지 몰라. 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인식이 안 됐으니까 행동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해 주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 주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의식고양. 그게 문제라고 불안한 감정 쫙 느끼게 했다가 그걸 해소시켜 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까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죠.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그래, 곧 내가 끊을 거야. 곧 끊을 거야. 곧 끊을 거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만간 곧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결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준비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자, 내가 곧 끊을 거야. 곧 끊을 거긴 한데 1개월 이내에 곧 끊을 거긴 한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그것이 자기 해방. 나 결심했어요. 나 다짐했어요. 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 단계로 넘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유지하려고 해요. 자,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조건 그리고 자극을 통제합니다. 결론은 유지 단계로 가는 거죠. 각각의 단계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각각의 과정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얘 둘을 잘 콜라보 시켜야죠. 각각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란치스카에 의해서 개발된 변화 단계 모형의 근거에서 작성하여라. 어느 변화 단계인가? 니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진전하도록 하는 변화 과정 요소를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직도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획 전 단계, 무관심 단계라는 거죠. 나 무관심해. 금연을 할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관심 단계로 왔어요. 계획 단계. 자,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이게 문제죠. 내가 옛날에 다 했어. 다 하고 한번 시도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어. 그럼 어디 단계로 간다고요? 준비 단계로 간다고요. 자, 계획 전 단계고 디귿은 준비 단계입니다. 자, 니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변화 과정을 물었어요. 자, 금연은 할 생각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계획 단계예요. 이 사람이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기 재평가가 들어오죠. 자, 자기 재평가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정서적,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으로 자기 기준이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6번 갈게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암. 너무 무섭죠. 암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우리 몇 명 모여 있으면 이 중에 꼭 한 명은 암 환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낯설지 않은 얘기예요. 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가족도 힘들게 하고요. 우리 국가에서도 낭비가 되죠. 왜? 일단 인적 자원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국민의 의료비 상승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암 관리 잘 해주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에서도 폐암 들어갔어요. 추가됐어요. 더 늘어났다고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암이라고 하는 것. 근데 자가검진이 가능하대. 스스로 자가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대.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내용으로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될 거예요.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춘기부터 2차 성징이 일어나는데 그때 얘를 가르쳐줬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건교사로서 중요도가 높은 교육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유방 자가검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도 여러 번 됐다. 그럼 A급인 거죠. 예전에는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 시기만 알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고요. 척추측만증. 성장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춘기에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척추측만증을 물어보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어떻게 물어봐요? 그림 딱 보여주고 나서, 야,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그렇게 잘 발생한다며 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 보건교사가. 그러면 얘가 척추측만증인지 아닌지를 너가 먼저 빨리 확인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그럼 이것을 검진하는 걸 너가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림을 보고 무엇을 검진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 정상은? 이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시기 너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자, 이런 자세일 때 뭘 봐야 돼? 그림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상은? 정상은?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고요. 세세하게 공부를 좀 하자고요.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작성 방법을 봤더니 밑줄 친 기억에 대해 가임기 여성과 경구 피임제를 복용한 여성, 폐경기 이후의 여성으로 나눠서 설명하래요. 밑줄 친 니은의 1과 2의 자세에서 사정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래요. 밑줄 친 디귿을 촉진했을 때 특징을 설명하래요. 얘는 시진, 촉진 다 하죠. 자, 문제를 보니 유방 자가검진의 시기를 물었습니다. 시기는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그림 1과 2에서의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비정상 상태로 섬유 섬종이 있을 때 어떻게 사정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자, 유방 자가검진 보고 가셔야 되겠어요. 시진이 있고요. 촉진이 있죠. 5가지 자세. 팔을 양옆에 붙이고 앉은 자세, 팔을 머리 위로 한 자세, 상체를 앞으로 굽힌 자세, 엉덩이에 손을 붙인 자세, 앙화이로 유방 시진을 시도해서 섬유 조직의 특성을 사정해야 한다. 팔을 양옆에 붙인 자세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유방의 대칭성, 크기, 모양, 피부 색깔, 피부결, 혈관 양상, 모반의 존재와 눈에 띄는 임파절을 관찰한다. 임파절이 눈에 띈다?
이 문제 있죠? 유륜의 크기, 모양, 표면의 특성을 관찰하고 유두의 방향과 대칭성, 분비물을 본다. 이상소견. 두드러지거나 비대칭적인 정맥 패턴이나 정맥이 눈에 띄게 비대칭적으로 보여요. 등피상의 피부. 어떤 거? 오렌지 껍질 같은 피부. 이것은 악성 종양을 의미할 수 있다. 팔을 머리 위로 한 자세. 양팔을 옆에 붙이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때 변화를 잘 봐주셔야 돼요. 유방의 크기에 그리고 모양의 변화. 크기 모양에 있어서 편측적인 변화.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히 대칭적일 수는 없으나 완전히 편측적인 것도 문제가 있죠. 편측적인 변화는 비정상적이다. 팔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눕거나 앞으로 기댈 때 대칭성의 변화가 있다면 인대의 신장 능력을 제한하는 덩어리나 병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편측적인 변화가 생긴다. 한쪽에 덩어리가 생겼어. 그래서 그 인대가 늘어나지를 못해. 그럼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쪽 유방이 흉벽에 붙어 있는지, 짧고 움푹 들어가는지, 움직임에 따라 부은 부분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유두. 최근에 유두가 4번 된 경우라면 퇴측의 증상이다. 반짝이는 붉은 유두와 유륜은 파제병을 의심할 수 있다. 촉진입니다. 앉은 자세로 유방을 촉진한다. 이상소견. 유방 애과 부위에서의 림프 결절이 촉진한다. 자, 유방에서 암이 생겼어. 그러면 그 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애가 부위의 림프절로 가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우리 몸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방의 림프액의 대부분은 애과로 향한다. 앙화이로 유방을 촉진하자.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어깨 쪽으로 작은 베개를 대준다. 내가 오른쪽 유방을 검진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을 올리고 오른쪽 밑으로, 어깨 밑으로 베개 대주는 거죠. 자, 흉벽의 조직들을 가지런하게 놓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욱더 잘 검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정, 피부결을 평가하고 덩어리를 찾기 위해 촉진하고 사분원 다 빠지지 않고 해줘야 되죠. 스펜스 꼬리. 자, 여기가 어깨예요. 여기 겨드랑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잘 생기는 부위라는 거죠. 유방암 대부분은 외측 사분원과 여기와 스펜스 꼬리, 여기 이 부위에서 잘 생긴다. 덩어리를 발견하기 위해 유륜을 만지고 유두 부위의 덩어리나 분비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두 부위 피부를 누른다. 이상소견. 모든 덩어리는 심층적인 검사를 위해서 의뢰되어야 한다.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상하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민감함을 호소하면 섬유성 변화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온도가 상승되어 있다. 열감이 느껴진다. 그럼 감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혈액성 분비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게다가 혈액성이야. 암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암의 결과임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유방의 비정상 소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퇴축 징후, 피부가 움푹 들어갔어요. 주름이 생기거나 유두 가장자리의 변화 등이 징후이다. 유방의 상처나 섬유 조직의 증식은 악성 종양과 연관될 수 있다. 퇴축 징후는 촉진만으로도 알 수 있다. 촉진했는데 퇴축이 느껴져. 그럼 뭐 발견할 수 있다고요? 얘 발견할 수 있다고요. 자가검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유방암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악성 종양이야. 한쪽 유방에 단일 덩어리로 보통 생긴다. 단일이에요. 대칭성이 아니란 얘기죠. 부드럽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 불규칙하다. 포인트 잡고 단단하고 주위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자, 유방낭종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덩어리로 생기고 부드럽고 둥글면서 단단하고 움직여요. 포인트 잡으셔야죠. 섬유선종 당일 덩어리 보통 생기고요. 부드럽지 않고 원형이나 관형, 단단하고 움직여요. 유방 조직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 적어주셔야 돼요. 자, 정맥이 돌출된다. 일측성이면 유방암과 연관이 돼 있다. 일측성이면. 정맥이 국소적으로 증가된 것이다. 등피상 피부, 오렌지 껍질과 같은 피부, 유방암과 연관되어 있다. 임파액이 장에 생기고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 모양이다. 피부의 작은 구멍이 커진다. 진짜 오렌지 껍질 같거든요. 피부는 두꺼워져요. 오렌지 껍질 같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퇴색이 일어납니다. 유두 내반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면 정상이다. 원래 그랬던 거면 아무것도 아니야. 최근에 생겼다면 섬유증과 악성 종양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달 스스로를 검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세에서 사정해야 할 내용, 그리고 디귿을 촉진했을 때의 특징. 유방 자가 검진 시기 언제가 돼요? 가임기 여성 그리고 경구 피임제를 복용할 때 폐경기 여성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가임기 여성의 가장 좋은 시기는 생리 첫날을 1일로 간주하는 월경 주기의 제7일째다. 왜? 자, 여기까지 물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왜냐고 묻는다면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로 유방이 부어있지 않고 멍울이 적어지고 불쾌감 또는 통증도 제일 적기 때문이다. 자,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한 달 복용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날이 적기이다. 폐경기 여성, 편리한 대로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서 검진한다. 폐경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매달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날, 그날을 일정하게 매달 시행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림 1. 양팔을 양옆으로 내리고 있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얘를 올리고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사정 내용을 보면서 얘랑 얘로 변화될 때 변화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체킹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에서는 유방의 대칭성, 크기, 모양, 피부 색깔, 피부결, 혈관 양상, 모반의 존재와 눈에 띄는 임파절, 유린의 크기, 모양과 표면의 특성을 관찰하고 유두의 방향과 대칭성과 분비물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은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몸의 체위의 변화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유방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쪽 유방이 흉벽에 붙어 있는지, 한쪽 편측으로 나타나는지, 짧고 움푹 들어가는지, 움직임에 따라 부은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고 유두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 따라서 무엇을 사정해야 되는지 사정 내용까지 여러분들 체킹하고 갈게요. 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퇴축 징후 봐주시고요. 유방암 덩어리 악성 종양일 때 특징은요. 그리고 섬유 선종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맥 돌출일 때는요? 물었거든요. 촉진했을 때 정상인의 유방에서는 젊은 사람의 유방 조직은 탄력성이 있어 단단하게 느껴진다. 이는 유방 조직에 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유방은 과립형이나 혹은 실같이 늘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나타났을 때 촉진되는 그 촉진 사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양성 유방 종양인 섬유 선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촉진을 했을 때 부드럽지 않고 원형이고 단단하고 움직이고요. 유방 조직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촉진했을 때의 특징까지 모두 갑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고요.